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저자 황영미. 캐나다 밴쿠버에서 1년 거주하였고 지금은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 사계절과 저녁이 내리는 그 거리를 걷던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마일리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장편소설 판탈롱 순정, 중딩은 외롭지 않아를 썼고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로 제9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관계의 굴레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까지 다현이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교실에서 펼쳐지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의 풍경, 그러한 관계를 겪어내는 중2. 화자의 목소리가 너무도 생생하여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일까?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가 진짜 나를 감추고만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떻게든 원만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어떻게든 따가 되지 않아야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계에 속하기 위해 나를 감추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건네는 든든한 말이자 든든한 응원의 외침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새학년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나는 불안감이 좀 많은 편이다. 안 해본 짓이 없었다. 기도? 당연히 했다. 지난주부터는 커뮤니티마다 반배정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다. 며칠 전 베스트에 올라간 글이다. 지금부터 날 따라해봐. 반배정 개꿀꿀 적고 가라. 다들 반배정 대박나자. 반배정 개꿀꿀 대박나기를. 중2가 되는 다현이의 가장 큰 걱정은 반배정 문제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인 5손가락 친구들과 모두 같은 반이 되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5손가락 친구들 중 병이와 아람이가 같은 반에 배정된 것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은유라는 아이가 다현이의 짝이 되고 맙니다. 은유는 5손가락 친구들이 밉상 명단 2위에 올려둔 친구였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 엄마만큼 중요하다. 아람이, 병이, 미소, 설아, 그리고 나. 우리는 친구다. 5손가락 단톡방도 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은따를 겪었고 6학년 때도 잠시 은따였다. 그런 뒤에 이 친구들을 만났다. 이 친구들이 없는 나의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노은유는 쉬는 시간에 잠을 너무 많이 자. 학교가 싫으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학교를 무시하는 거지. 뭘 물으면 금방 대답하는 법이 없어. 내 질문이 우스운가? 노은유와 짝이 된 다현이에게 5손가락 친구 중 한 명인 병이가 말했습니다. 답 없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 달만 버텨. 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현이에게 한 친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손가락 친구 중 한 명인 아람이었습니다. 어쩌지? 다현아, 나 부탁 좀 할게. 나 완전 미쳤나 봐. 우리 집에 가서 영어 교재 좀 갖다 줄 수 있어? 집에 들르지 않고 오느라 학원 교재를 안 가져왔어. 곧 1교시 시작인데 네가 날아와도 1교시 전엔 못 오겠지? 그래, 갖다 줄게. 전화를 끊은 다현이는 후다닥 집을 나와 아람이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아람이의 할머니는 교재를 건네주며 얼른 가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재를 학원 카운터에 맡겨두고
나온 다현이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람이의 심부름꾼이 된 것 같았죠. 다현이네 담임선생님은 국어 시간에 아이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줍니다. 과제는 마을신문 만들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둠을 담임선생님이 직접 정해주면서 다현이가 그렇게 싫어하던 은유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시우, 해광이와 한 모둠이 되고 맙니다. 만날 장소 없으면 우리 집에 갈래? 은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현이는 5손가락 친구들과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은유와 절대 말을 섞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같은 모둠이 되었으니 말을 섞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5손가락 친구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뭐하러 가? 가지 마. 친구들은 뭐하러 가냐며 치과 가야 된다고 둘러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현이는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는 오늘 치과에 가야 된다며 모임에 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학교가 끝나고 다현이는 헐레벌떡 교실을 빠져나와 치과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과에 가야 할 이유는 없었기에 근처에 있는 빵집에 들렀습니다. 벌써 치과 갔다 온 거야? 하필 빵집에는 모든 친구들이 빵을 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될 핑계가 없던 다현이는 결국 모든 친구들과 은윤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컷 수다를 떨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다현이는 몇 년 묵은 답답함이 내려가는 것처럼 후련함을 느낍니다. 다섯 손가락 친구인 미소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용돈이 부족했던 다현이는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용돈을 받아 미소 선물을 사러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미소와 단둘이 얘기해 본 적이 없던 다현이는 미소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선물을 고민하다 시집을 선물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날 다현이는 10분 늦게 햄버거 가게로 도착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놀랄만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소 옆에 황효정이 앉아있던 거죠. 5손가락 친구들이 뽑은 밉상 2위가 노은유라면 1위가 바로 황효정이었습니다. 미소는 자기 학원 친구라며 효정이를 다현이에게 소개했습니다. 다현이는 건성으로 효정이에게 인사했지만 친구들은 거리낌 없이 효정이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다현이가 도착하자 친구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에코백, 보조 배터리, 네일 스티커, 거울. 미소는 친구들의 선물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현이 역시 조심스럽게 시집을 꺼내 미소에게 내밀었습니다. 나 책 안 읽잖아. 미소는 솔직한 친구였습니다. 이어서 아람이가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면 되잖아. 효정이는 그날 그 자리에서 5손가락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하루에 한 차례도 대화 없이 지나가던 날이 많았던 단톡방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현이는 장염으로 이틀 동안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이틀이나 빠지는 동안에도 5손가락 친구들에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는 그저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수다를 떨기만 했습니다. 다현이는 이틀을 쉬고 다시 학교에 나갔습니다. 그런 다현이에게 모둠 친구인 해강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많이 아팠냐? 이어 노은유가 물었습니다. 이제 다 나은 거냐고 말이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말이라고 다현이는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어린이날 시간 돼? 우리 집에서 편집회의하면 좋겠는데 가능해? 다현이는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마음이 심란했던 다현이는 산책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멀지 않은 벤치에 앉아있는 5손가락 친구들과 효정이가 보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친구들도 다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금방 다현이에게서 눈을 거두고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했습니다. 다현이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을 잃은 게 현실인지, 만에 하나 오해는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태도를 정할 필요도 있었죠.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든 말든 비굴하게라도 그 애들 곁에 붙어 있을지, 아님 다시 은따가 될지. 다섯 손가락 친구들은 어린이날 볼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다현이에게는 끝내 싸늘한 태도로 일관하고 맙니다. 어린이날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현이는 노윤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다현이는 다현이의 엄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며 오래도록 각자의 깊은 얘기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동네 화장품 가게로 가서 신나게 쇼핑을 하고 헤어졌는데 다섯 손가락 친구인 설아와 미소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둘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현이 너 왜 영화관에 안 왔어? 설아가 쏘아붙이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결국 그거였네. 노은이한테 줄 서고 싶어서 우리를 배신한 거지? 은따로 빌빌거리는 거 불쌍해서 구제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 배신 때렸잖아. 그날 이후 설아가 했던 그 말은 무한 반복되며 다현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현이는 뒷골목으로만 다녔고 학교에선 다섯 손가락 친구들의 경멸 어린 눈빛을 피할 수 없었으며 아침이 되면 배가 아팠습니다. 폭풍이나 지진과 같은 재난을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을 신문 모든 아이들이 종종 말을 걸어온다거나 자주 다현이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입담이 좋고 유쾌한 성격의 해강이 덕분에 다현이와 모든 친구들은 다같이 빙구맹구처럼 배를 잡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챙겨야 할 단톡방이 사라졌으니 밤늦도록 하고 싶은 것을 했고 블로그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저녁, 멍청하고 불안한 무중력의 밤, 이대로 가다가는 오징어포처럼 말라버릴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체리새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월 14일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나무들처럼 혼자라고.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면 된다고. 독립된 나무로 잘 자라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게 친구라고. 5월 15일 오늘은 재량 휴업일. 현재 나는 집에 혼자 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심. 그러고 보면 세상에 완벽한 혼자는 없다. 혼자라고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다. 5월 18일 My Name is Nobody라는 영화를 결제해서 보았다. 우리 동네에서 찍은 독립영화다. 감동, 평점 별 5개. 존재감 없는 주인공이 평화롭게 사는 일상을 담고 싶을 만큼 멋졌다. 나의 한 줄 평, 존재감 없으면 어때? 노바디면 어때? 그게 나야. 뭐 어쩌라고. 다현이는 글을 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인정하다 보니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웅크리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어디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단단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친구 언제 사귀었어? 자경이 아줌마 말이야. 그 아줌마 중학교 동창이야? 고등학교 동창이야? 평생 친구?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 자경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뜸하다가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났는걸. 자경이가 친구들에게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따로 만났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 영업하러 나온 거더라. 나도 사별했고 자경이도 이혼했더라고. 처지가 비슷하니 가끔 통화하고 톡 주고받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는 거지 뭐. 친구가 그런 거야.
살다 보면 멀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다 그래. 다현이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말이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다현이의 애정곡 그냥 웃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걷다 보면 발길에 차이는 너절한 기억, 캄캄한 동굴, 우울 만렙, 가로등처럼 난 외로웠어. 코너를 돌면 아이스크림 가게, 행복한 사람들 핑크 스마일, 가로등처럼 밝아지고 싶어 너의 빛에 바르는 눈물. 넘어지면 아픈 게 당연해. 어제는 사라졌고 내일은 몰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냥 웃어 세상의 주인공처럼. 이 노래도 드디어 인기를 탄 건가 싶었습니다. 다현이는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웃어 노래 가사처럼 넘어지면 아픈 게 당연하다. 생채기가 나고 피가 흐르겠지. 하지만 조만간 껍질이 생길 것이다. 새롭고 단단한 껍질, 나의 외피. 체리새우는 주기적으로 탈피를 합니다. 다현이는 외갓집에서 체리새우를 처음 보았는데 빈 껍질을 벗어버리고 수초 가득한 어항에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예뻤다고 합니다. 무리의 일원이 되기 위해 다현이는 많은 것을 감춤과 동시에 꾸며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아이는 자신도 싫어하는 척해야 하고 친구의 짐을 들어주는 등 사소한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고 늘 친구들에게 비위를 맞춰주었죠. 그게 무리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모두가 치마를 짧게 입으면 길게 입었다고 비웃고 전부 화장을 하면 화장을 안 하는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참 웃기는 중딩들이네 하겠지만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나이 상관없이 이 사회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취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헐뜯고 배척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요? 체리새우의 의미는 그런 자신의 나약함,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단히 본인을 숨기고 있던 껍질을 벗어버리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타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 다현이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고 친구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에서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 한켠의 빈자리는 온전히 나로 단단히 채워보고 싶습니다. 진지충이라 부르는 것에 민감해하던 다현이가 나중에는 비밀 블로그를 공개로 전환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짝사랑하는 남학생, 새롭게 관계를 여는 친구들과의 설레는 만남과 어색한 친구에 대한 다현이의 대처 방법은 책이 아닌 주변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감났고 마음속으로 다현이를 응원하고 있음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학교 생활을 하라고 저도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반 아이들도 이 책을 읽으며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보다 나은 우정을 엮어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